시작하면 되나요? 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BS그룹 송문찬 IBO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과연 제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혹시 줌으로 들리시는 분 다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린다고? 네네. 네. 이거 보면 굉장히, 혹시 아프리카 TV 이런 거 해보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인정하시죠? 하연이 그 화요일 강의하실 때 유튜브인데 이제 약간 인터넷 방송 BJ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별풍선 주면 리액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 보상 플랜을 이제 현장에서 푸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근데 이제 보상 플랜을 현장에서 이제 풀 때 굉장히 이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1도 없어요. 뭐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주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보상 플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보상 플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핵심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글씨를 못 쓰지만 키키키 누굽니까? 어쨌든 은비 사장님이구나. 웃길래 비웃는 줄 알았어요. 보상 플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굉장히 글씨 못 쓰신다고 이제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상 플랜을 이제 미팅을 나갈 때 뭐 보상 플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미팅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이시나요? 글씨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잘 보이는데 혹시 줌으로 잘 보이시나요? 보여요? 굉장히 약하게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목적입니다. 목적. 이 목적 자체가 나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제 상대방의 이제 목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와야 이제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소개자가 있을 거예요. 소개자가. A라는 스폰서가 있을 거고 B라는 중간 다리가 있을 거고 C라는 소개자가 있을 것, 이 C라는 고객이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C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죠? B잖아요. 그러면 이 B가 C한테 어떤 내용을 들을 건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A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보상 플랜에 대한 목소리가 어디서 들렸죠? 제 목소리 그쵸 메아리죠? 여기 막 관악산 같네요. A라는 사람이 미팅을 이야기를 했을 때 C가 납득을 하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대구나 부산 가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제 파트너들이나 또는 제 미팅을 통해서 A나 B의 경험을 다양하게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C가 원하는 거. 단순히 이 C에 대한 걸 했을 때 미팅을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돈이 얼마나 벌 수 있죠?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미팅을 잡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해서 물어볼 경우 있잖아요. 저희 한국인들이 가장 이제 진짜 할 거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한 끼 먹자. 밥 한 끼 먹자라고 하고 밥 드신 분 거의 없거든요.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를 소개하면은 돈을 얼마 벌겠네? 약간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야, 나 소개하면 네가 얼마쯤 버니까 내가 사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속으로 얘가 나 소개하면 얼마 벌겠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보상 플랜에 관심 있는 건가요?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자라는 것처럼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이제 뭐 뒤끝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얘한테 제품도 사주고 수익이 좀 가게끔 만들어줬는데 얘가 나를 뭐 아예 아는 척도 안 하네?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미팅을 잡냐 안 잡냐에 대한 기준점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갔을 때 정확한 헬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대구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도 이제 미팅을 하는 방식이 이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냐라고 따졌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 물어볼게요. 혹시 돈에 관심 많으세요? 그러면 다 네, 돈이야 관심 많죠. 근데 네트워크를 하는 돈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네트에 대한 돈도 관심 있다 그러면 주식을 할까요? 네트를 할까요? 네트를 해요. 왜냐? 주식보다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네트니까. 주식은 내가 원하면은 올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려가나요? 내가 원해도 내려가요. 저기 바닥을 칠 때도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은 미팅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딱 세 가지로 어느 정도 분류를 봅니다. 들리시죠? 여기만 들리니까 이게 마이크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자, 가장 중요한 미팅은 일단 고객에 대한 거를 미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다이어트에만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은 건강에만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돈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게 있죠.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가를 만드는 방식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그게 결국은 부업이 되든 전업이 되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될 확률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파악하고 이 사람에게 다양한 비전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구에 있는 이제 조현아 사장님 밑으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비슷해야 되냐면 단순 조현아 사장님조차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딸을 시키고 이제 자기가 하고 동생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조현아 사장님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조현아 사장님이 플래티늄 이게 발표를 하면은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아시겠지만 대구를 가서 조현아 사장님과 박정혜 사장님과 저 또는 여기에 저가 아니면은 고수명 스폰서님이 미팅을 갑니다. 밥만 먹고 올라와. 대구에 조현아 사장님 보러 3시간에 걸쳐서 버스 타고 갔는데 밥만 40분 먹고 헤어졌어요. 이걸 얼마나 했을까요? 거의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하거나. 그렇죠? 근데 박정혜 사장님은 끝까지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다이어트 대회라는 게 이제 이런 게 겹치면서 동시에 이제 딸과 그리고 딸도 이제 뭐 시너지 그래서 말하면 되겠죠? 시땡땡이라는 회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식품들을 동생이랑 그리고 딸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게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동시에 이게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벌어보자 라고 해서 조직을 그릴 때 여기에 소실적이 한 명 들어가면 얼마 나오죠? 대실적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3만 원이 나오죠? 내가 추천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렇죠? 43만 원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내가 43만 원인데 이 사람이 입소문을 탑니다. 쟤 살 빠졌더니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10명이 나오고 13명이 나오고 15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언니가 다이어트 이 제품을 해가지고 하는데 살이 몇 킬로가 빠졌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보상 플랜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보상 플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제품에 대한 효과 그리고 체험 사례 그걸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해서 먹을게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가죠? 여기 가장 상위에 있는 분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면 이제 조현아 사장님이 자 근데 이렇게 벌어갈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사업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넣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중간에 넣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밑에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한 명을 할 때마다 43만 원부터 20만 원, 최소 20만 원부터 43만 원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제시를 한다면 저는 합니다. 왜냐? 못 먹어도 고 아닌가요? 그쵸? 내가 여기 어차피 라인이 달려져 있다면 추천하면 돈을 버는 거고 추천 안 해도 내가 손해볼 건 없어요. 왜냐? 나는 애초에 다이어트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잡혔다면 또 굉장히 안 지워져요. 잠시만요. 안 지워지죠? 그쵸? 눈에 보이죠? 본사에서 좀 보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볼 리는 없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은 이제 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다이어트에서 사업자가 되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소개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이어트하고 나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정도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살을 뺐다면은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전달이 안 된다면 뭘 해야 돼요?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코치 한번 연락해봐 라는 식의 얘기까지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되는 거고,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돈 욕심이 거의 없어요. 돈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것보다는 이 제품은 건강에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한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건강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보상 플랜을 풀러나간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 게 관심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준점을 두는 게 그겁니다.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다시 네트워크를 접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공식은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방식이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상황에 온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죠.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 내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300, 400이 나가는데 내가 버는 금액이 250, 300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든 추가적으로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일이 부업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더 쉽다라는 거죠. 이 두 부류를 가지고 보상 플랜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만나야 됩니다. 자, 이 사람 얘기했을 때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죠? C에 대한 목적. 너 여기 오면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버는지 정확하게 배우러 와야 된다. 라는 게 인지가 되어야 미팅을 했을 때 헬프 확률이 100%에 가깝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정확한 기준점, 사업을 보러 왔는지, 단순 건강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지, 또는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만 하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이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상 플랜을 전체 다 설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큼 했을 때 저희 그런 말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처음부터 조금씩 뭐 저희는 이제 추천수당이라든가 후원수당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말로 해서 뭐 소개비라든가 또는 한 명을 소개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현금에 대한 걸 조금 더 지급을 해준다, 캐시백을 해준다 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쉬운데 또 오래 걸려요. 잠시만요. 굉장히 잘 지워지죠. 자.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을 결론은 목적이 오늘은 이제 보상 플랜이잖아요. 그럼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벌고 싶은 금액,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제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 제 스폰서한테 이 사람은 보상 플랜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스폰서한테 파트너의 이 고객 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끝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줘야 되죠? 보상 플랜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추천수당부터 후원수당, MDM부터 이거 다 얘기해 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돈이 빠르게 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스폰서가 얘기를 했을 때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알아듣게끔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업 몇 분 하죠? 그쵸? 쉬는 시간은? 그쵸? 쉬는 시간 10분에 뭐 하죠? 자요?
자는구나. 보통 이제 매점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시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이럴 수가. 저희 때는 무조건 쉬는 시간에 일단 매점을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늦게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이제 목적에 대한 게 정확하게 좀 잡힌다라는 기준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선을 토대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폰서가 미팅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스폰서가 헬프를 많이 깰 수 있게끔 만드냐 못 만드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B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B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그 많이 안 거를 얼마나 스폰서한테 상황에 대한 걸 어필을 하냐에 따라서 스폰서가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보상 플랜을 풀러나갔는데 보상 플랜은 하나도 안 풀어요. 우리 돈 많이 준다. 사업하자. 이랬는데 사업 198 사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명을 소개하는 사람도 봤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미팅 나가기 전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C에게 어필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미팅을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 지금 많이 바쁜 거 알지 않냐? 바쁜 거 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 만나는데 뭐 어떤 날에는 분명히 뭐 내일 만나자 그러면 바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속을 잡고 만나야 되는 케이스니까. 그리고 미팅을 나가기 전에 항상 언제 무조건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스케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식의 약간 바쁜 척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C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했는데 A가 굉장히 고급진 옷을 입고 나옵니다. 옷이 비싼 게 아니어도 돼요. 굉장히 깔끔한데 뭔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향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봤을 때 이 사람은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일단 첫 번째 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누굴 보면서 많이 느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현아 사장님하고 위에 계시는 박정혜 사장님. 이 미팅을 나가면 무조건적으로 제품 설명하죠.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비전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왔는데 198 매출을 3개에서 뭐 많게는 5개, 6개씩 끌고 오세요. 박정혜 사장님의 별명은 클로징의 여왕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영업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러면 조현아 사장님은 밑에 어필을 안 하냐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스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 좀 더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상 플랜 미팅을 하든 아니면 제품 미팅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정확하게 안 빠져 있으면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끝납니다. 그 미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30분밖에 원래 1시간이나 2시간에 대한 미팅을 잡았는데 갑자기 오늘 30분밖에 안 될 것 같아. 저는 차라리 다음 미팅을 미루거나 아니면 그 30분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다면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30분 집중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와서 보상 플랜을 듣고 비전을 확실하게 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냥 어중간한 성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라리 미팅을 미루거나 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한 걸 했을 때 1시간을 잡는 이유는 보상 플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추천 수당, 후원 수당, 그리고 뭐 매칭에 대한 거 이런 거 푼다 풀로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 푼다고 해도 천천히 말하고 이런 식으로 수당이 나옵니다라는 딱 기본 FM만 풀면은 대략 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물론 제가 말을 빨리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말이 빠르죠. 못 알아듣시는 분은 나중에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리플레이 굉장히 속도를 적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이 이거보다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단 여기는 경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시간 빼기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말을 해도 제대로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미팅 오늘 뭐 설명드릴 시간이 충분하지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30분 정도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 미팅 온 자리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단순하게 그러면은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미팅을 다음번에 다시 잡는다던가 라는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확한 거는 3번은 들어봐야 된다라고 꼭 말을 합니다. 왜냐? 보상 플랜 한 번 듣고 이해한 사람은 천재거든요.
여러분도 네트워크를 다 해보셨겠지만 남의 회사 보상 플랜 들으면 아 이거 이렇게 이게 문제구나. 이거는 여기가 비전이구나.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당이 풀리고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20년, 30년 했다는 분도 만나보면은 다 그냥 이제 그냥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 빼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이제 이 사람의 관심 유무입니다. 보상 플랜을 어디까지 있다는 걸 들었는지. 미팅 나가서 가장 설명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또는 네트워크를 최근에 이제 안 하게 된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보상 플랜 설명하기는 가장 쉽다라는 거죠. 왜냐? 어차피 네트워크를 하면서 보상 플랜에 대한 공부를 그 사람도 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의 차이가 뭐가 있죠? 바이너리 회사가 있고 유니레벨 회사가 있고 브레이크어웨이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브레이크어웨이는 아시죠? 아메이나 뉴스킨 같은 이런 굉장히 한 명이 보통 이제 몇 명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이 또 퍼지게끔 해야 되는 케이스고 유니레벨은 거의 3명이 이제 3명씩을 추천하는 구도로 가는 거고 바이너리는 오로지 2명 형태로 가는 건데 형태는 다르지만 보상 플랜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부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단 여기나 여기를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보상 플랜 돈을 주죠? 왜 이렇게 회사가 운영을 하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보상 플랜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상 플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게끔 만들었다. 근데 이것 또한 이 만난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물론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미팅을 나갈 때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소개자가 가서 이제 스폰서와 자리를 앉습니다. 미팅 자리도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문 쪽으로 고객의 시선이 가게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제 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문 쪽에 고객이 앉고 옆에 소개자와 스폰서가 앉아서 이 테이블 기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개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스폰서님 이분은 어떠한 분이시고 오늘 이분은 이런 걸 들으러 왔어요.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다른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어필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폰서님 이분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네트워크 경험은 뭐 있거나 없거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이분이 궁금해한 것들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 듣다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지만 끝나고 질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미팅에 대한 준비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스폰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보상 플랜을 풀면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보상 플랜은 추천 수당 몇 %죠? 그렇죠? 매출 금액의 10%잖아요. 그 매출 금액의 10%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무조건 수요일마다 추천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후원 수당은 BV의 22.2%인데 보이죠? 네. BV의 22.2%인데 문제는 BV의 22.2%라는 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현금의 11%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보상 플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고 가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안 되면은 이걸 못 합니다. 설명을 해도 이게 오랫동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한다고 말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설명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원 수당 얘기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조직에 대한 걸 그리는데 보통적으로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처음이다 그러면 가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입은 되어 있고 보상 플랜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다이어트에 대한 거나 건강 때문에 제품을 먹고 나서 보상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상 플랜을 들으러 온다라는 거죠. 쉬운 방식이 이겁니다. 제품 효과를 봤어. 아, 제품은 효과 있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던가 또는 원금에 대한 회수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그러면 돈 벌고 싶으면은 우리 스폰서의 미팅 꼭 해야 돼. 그거 아니면 돈 절대 못 벌어.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티업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스폰서님이 언제 오시니까 너 이때 시간 돼야 안 돼. 이런 식으로 미팅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에 진짜 욕심이 있으면은 이 미팅 시간 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당이 후원 수당에 대한 것도 그리면 결론은 그림은 이렇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저 또한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상품을 풀 때, 그쵸.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추천 수당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때 소개란 말을 해도 사실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고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가 제품을 먹었어요. 또는 건강에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있는 사이에 몇 명이나 되세요? 물어본다는 거죠. 왜 물어볼까요? 몇 명이나 되는지를. 그렇죠. 명단이에요, 명단. 이 사람은 자기가 명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 또한 이 명단에 대한 걸 파악을 쉽게 못한다면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 사람 주변에 다이어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이 3명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혹시 아픈 데가 있나요?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거야. 보상플랜을 풀다가. 아픈 데가 있나요? 살 빼야 될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은 진짜 살 뺄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198만 원치는 먹어야겠네요. 이 사람은 55만 원치는 먹어야겠네요. 이 사람은 100만 원치는 먹어야겠네요. 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건강에 좋아진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품이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대부분 다 뭐 먹냐라는 정도의 수준은 다 물어봐요. 그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와서 이 제품 어디에 좋은지 설명 좀 해줘라 그러면은 보통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 또한 단순 고객에서 이제 제품을 좀 먹은 이제 소비자에서 이제 부업자가 될랑말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르테는 어떤 거, 플러스는 어떤 거, 비타민은 어떤 거. 이렇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정확한 거는 위에 스폰서를 연결시켜가지고 코치를 받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된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수익이 요 금액의 추천 수당이라고 하는 게 10%. 그 매출 금액의 10%인데 저희가 합법적인 회사다 보니까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포함에 빼고 들어가면 대략 18만 원씩. 여기도 마찬가지 대략 한 4만 5천 원씩 들어가겠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 10%면은 보통 한 10만 원 약간 안 되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금액이 사회 통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겠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면은 얼마가 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생각하지 내가 매출했기 때문에 내가 날 소개한 사람한테 매출 금액이 10%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물론 그거 하는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인식만 깨트리면은 굉장히 돈에 대한 보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추천 수당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근데 바이너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네트워크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파악을 해요. 브레이크어웨이 한 사람들은 이 그림, 유니레벨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익숙해요. 왜냐? 어차피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거나 3명을 추천하고 이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게 브레이크어웨이. 보통 하는 회사들이 A 회사, H 회사, N 회사. 다들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한 회사들이 지금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이제 뭐 바이너리랑 합쳐졌다는 식으로 약간 바뀐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두 줄만 회사가 있죠. 이 회사를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국내 글로벌 A 회사를 얘기하면은 모르는 분 없어요, 사실. 그리고 N 회사 얘기해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H사 얘기해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이만큼 벌어지고 이런 회사가 브레이크어웨이라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가 유니레벨이라는 회사다. 근데 이 방식은 1960년도, 70년도부터 내려오던 방식이고 이후에 대략 90년도쯤부터 이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0년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회사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고 저희 회사는 이 중에 이런 회사인데 3명을 추천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한 명은 어디로 가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매출이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2명만 하든 3명만 하든 능력이 있어서 여러 명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3명이든 4명이든 50명이든 하셔도 된다. 그럴 때마다 추천 수당이 아까 말한 매출가의 10%가 통장에 들어가지만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달린다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후원 수당은 매출이 큰 쪽은 대실적, 작은 쪽은 소실적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대략 매출가의 11%씩을 더 준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사장님처럼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서 가입을 했다면 사장님한테 매출이 떨어지지만 이 사람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라고 물은다면 또 나오게 된다. 그럼 이 사람도 매출이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사람 보고 그냥 단순 제품을 먹으려고 가입을 해서 먹는 거니까. 자,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수익이 들어가지 않겠냐? 근데 요 수익과 요 수익, 요 수익, 요 수익 모두가 사장님에게도 계속적으로 현금가에 대략 한 11%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주죠? 이걸 왜 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닌데 이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보통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는 방식은 딱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원래 이렇게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다이어트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수천 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언젠가는 내가 다이어트 한 모습 보고 관심 없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 수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진다. 언제까지? 사장님이 다이어트 제품 안 먹고 이 사업을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제가 틀린 말 한 게 있나요? 없죠? 왜냐? 대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소유적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해요. 저희가 바라는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장님들 산하에 대실적은 갖춰져 있고 소유적에 한 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요. 한 달에 매출을 1억씩 쳐요. 판매를 하건 사업자를 만들고 매출 1억씩 나옵니다. 그럼 이 1억은 이 사람만 가져가나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오신 분처럼 사장님이라면 그 수익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좀 더 커지면 시니어 디렉터부터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직급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고 이런 직급은 보통적으로 50만 원부터 1억 8천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매출이 직급을 올라가서 이 돈 주기라는 거를 줬다가 뺐거나 그리고 안 주진 않는다. 라는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보통적으로 진급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달까지 유지 못하면은 만약에 1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유지했기 때문에 요거 주고 그 다음 때는 요거는 안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안 줘요. 근데 저희 회사는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직급을 유지 못해도 준다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순식간에 직급에 대한 수단까지 끝났습니다. 보상 플랜 시작한 지 지금 10분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죠? 또 안 지워지네. 자, 그 다음 남은 게 그겁니다. 이제 매칭.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은 보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난 소개할 사람이 없어요. 난 소개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다. 일하시는데 또는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살 뺐다 그러면 물어볼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저희가 다 알려드린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적으로 여러 명이 나왔을 때 근데 주변에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 산하에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만 열심히 사장님이 후원을 하고 알려주기만 하고 전달만 해도 한 명만 제대로 찾아도 여기서부터 매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바로 매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저 이제 예시를 들어준 거죠. 만약에 이제 부산 대구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조연아 사장님이든 박정혜 사임을 한 명을 추천을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이 3억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 플러스 이제 같이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 매출을 중심으로 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연아 사장님. 여기 매출에서 중심적으로 만약 여기도 한 3억에서 5억을 한다고 할게요. 누구예요? 박정혜 사장님. 그럼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잡아도 이 사람이 버는 아까 말씀드린 후원수당의 직급에서 시니어부터 골드 이상, 플래티늄까지 해서 10%에서 40%를 받게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시니어 디렉터만 간간히 유지를 한다고 해도 매출이 조연아 사장님이 받는 금액이 1억, 박정혜 사장님이 받는 금액이 2억. 그럼 저는 10%씩이면 얼마 받죠? 그쵸? 한 달에 3천이 적은 금액인가요? 저희도 이거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사람이 내 밑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띄운다면 단순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 추천인으로 왔습니다. 매출을 한 달에 1억씩 띄워요. 아직 납득이 안 가시죠? 그러면 서련드 그룹장님이 여러분 밑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진짜 먼저 사인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칭이라는 거는 우연한 기회에 생기는데 주변에 있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박정희 사장님과 조연아 사장님 그리고 뭐 가끔씩 저희 그룹장님 그리고 고순명 스폰서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직급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거 매칭을 이전에 직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급을 얼마 정도를 간다라는 건 매출이 얼마 정도를 번다라는 그 예상 금액이 이 사람에게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6천만 원 버는 사람이네요. 그럼 이런 사람이 제 산하에 4명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같이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네트를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칭. 자, 이제 뭐 남았죠? 굉장히 안 지워지네요. 자, 이제 매칭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남은 게 MDM. 그리고 또 뭐 남았죠? 뭐라고요? 그쵸. 이제 오토십으로 벌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MDM은 이제 이건 네트워크 해본 사람만 약간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네트워크를 이제 안 해본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직급을 가시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100만 원씩을 직급마다 2달씩 준다. 이렇게 해서 멈춥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의 구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매출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할 때도 수시로 말 들었고 네트워크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주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는지 아시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보통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대략 100에서 2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못 벌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자꾸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감하는 분들이 왜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그만뒀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앞에서 1,000만 원 번다고 했는데 뒤에서 1,500만 원을 쓰시는 분들. 이 뒤에서 1,500만 원 쓴다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좋은 게 아니라서 어쨌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왜 그만두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는데 쓰는 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활성화되는 만큼 조직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 때문에 이 MDM이랑은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지원하자고 하는 회사의 이제 철학, 경영자의 철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회사는 공유 보너스가 없고 저는 공유 보너스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만약에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회사를 해봤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회사에 맞춰서 또는 그 회사와 비슷한 회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또는 내 경험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맞추다 보면은 추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게 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저희 전 회사에서 초창기 때 활동하셨던 분을 만났어요. K회사입니다. K회사. 국내 K회사고요. 저도 여기를 했고 저희 팀들이 다 했을 때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시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한 2년 전 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있던 뭐 직원들, 뭐 거기에 있던 대표이사들, 그리고 보상 플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나도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맞추고 나서 이분 1시간 미팅하고 다음 주쯤에 해서 또 미팅 잡아가지고 이분 바로 사업자 사인하신 분이에요. 이분 또한 이제 대구에 계신 분이고, 이분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보상 플랜 자세하게 풀지도 않았어요. 1시간 중에 50분 정도를 그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감대, 왜 그만뒀고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해서 지금 하는지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분간에는 보상 플랜은 요런 게 있습니다. 끝.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만나시죠, 사장님.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음에 왔을 때 사인해서 이미 사업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공감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MDM 얘기하다가 자꾸 멀어져요. 자,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MDM에 대한 걸 풀고, 이 오토십이라는 거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냥 사업적으로 해서 한 명 할 때마다 이만큼씩을 벌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벌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 수익을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은 회원번호가 보통 10,000명대에서 30,000명대 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초기 극선점이라고 하는 이런 이 타임대들. 근데 보상 플랜이 그러니까 사업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업자들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 만나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유 매번 달아서 먹잖아요. 달아서 먹는다는 표현이 이제 혹시 사투리인가요? 우유를 신청해서 아침마다 먹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이제 달아서 먹는다는 표현 안 하나요? 경상도. 그쵸? 역시 공감대. 어쨌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유 또한 마찬가지로 결제를 하고 다음 달까지 일하는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자동에 대한 재구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거 따졌을 때 우유 먹는 이유는 내가 마시기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분도 많겠지만 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재구매에 대한 게 있다. 근데 이 방식이 사장님이 지금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다시 한번 저는 물어봐요. 그럼 보통 반응이 뭘까요?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보상 플랜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시고 좀 네트워크라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분들. 이렇게 침묵이 일어날 일인가요, 이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해봤던 사람도 지금 네트워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질려서 안 하는 거예요. 질려서. 질리거나 돈이 안 되거나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한번 설명했다고 설명하면은 아주 나이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소개자가 오라고 해서 왔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단순 궁금해서 그냥 듣고 다시 가려고 한 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줄게. 소비 플랜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이건 일반 소비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소비자 플랜으로도 돈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플랜이 있다. 근데 이 플랜은 어떤 거냐? 주변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 또는 건강 생각해서 건강의 생각 때문에 건강식품을 그냥 꾸준히 먹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2명만 추천을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플러스 내가 앞으로 장기 플랜
5년을 보고 앞으로 커피 마실 사람, 이런 건강식품 먹을 사람만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수익이 뭐냐? 이 사람 기준 소실적에서 한 명당 대략 17,0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왜 생기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 생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서 자, 이번 달 1명, 다음 달 2명, 그 다음 달 4명, 그 다음 달 뭐 6명, 그 다음 달 또 4명 늘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한 명당 17,000원 정도면은 결국은 이 전체 인원이 커피를 안 먹거나 제품을 안 먹을 때 빼고는 무조건적으로 인원수 대비 매달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10년에 걸쳐서 10명이 되고 20년에 걸쳐서 100명,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면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50세야. 나의 연세가 50세예요. 그러면 이분이 60대가 될 때 모든 걸 은퇴하시고 나서 10년 후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들어오면 나쁜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젊어서, 그쵸? 저 또한 젊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이 50대, 60대가 넘어가면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환장을 합니다. 아, 환장한다고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죄송해요. 나중에 편집해서 다시 올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적으로 지금 뭐 어제 이대명 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가장 깨닫고 있는 나이대가 보통 40대에서 60대입니다. 왜냐? 이제 아이들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좀 빨리 결혼했으면 대학을 졸업했죠. 근데 대학 졸업하면 뭐가 필요하죠? 자녀들 결혼할 때 또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결론적으로는 노후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죠. 노후 자금에 대한 건데 이걸 했을 때 10년에 걸쳐서 60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이 수익은 최소 100만 원이지만 커져간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가 사장님의 사후에 자녀분에게 상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싫으신가요? 좋으신가요? 보면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금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거 이런 유니레벨이라든 이런 이거 앞에 말씀드린 이거를 한다고 해도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내가 제품 먹고 좋아지면서 커피 먹을 사람만 꾸준하게 찾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업자 중에 한 분이 제품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품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분 밑으로 지금 회원수가 3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 3만 명인데 이 기준 잡았을 때 10,000명이 이 사람의 기준에서 소유적에서 그냥 제품만 먹는다면 근데 그 사람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품 먹고 좋아서 했던 건데 이분 밑에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소비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0,000명 곱하기 17,000원은 얼마죠? 10,000명 곱하기 17,000원. 단순 그렇게 이제 대충 계산해서 알려주면 돼요. 여기서 저도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추가로 한 명당 오토십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1,440원씩이 매달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을 때 요거는 3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만 지급이 되지만 요거는 3만 명 모두가 1,440원씩 곱하기 3만 명. 얼마일까요? 대략 4천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수익은 왜냐? 커피만 마실 사람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가노골드라고 하는 곳에 어떠한 사람, 커피 회사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에 대한 커피 소비자만 모아서도 한 달에 억 단위 이상의 수익을 이걸로만 벌어갑니다. 까지 설명한 게 제 보상 플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 못한다. 그리고 여러 번 들으면서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 이거 지금 안 만나도 나중에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떠한 팀하고 어떠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어떠한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사장님의 앞으로의 수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명단을 적으세요. 라는 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 명단을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개자분, 그러니까 따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소개자분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은 충분히 있습니다. 괜히 나이대가 2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80대가 뭐가 필요해서 이 네트워크를 하냐 보면은 보통 꿈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앞으로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대가 왔을 때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나 혼자 돈을 못 버는 건데 안 하시우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작 할 거라는 후회를 할 겁니다. 예전에 후회한 적 있으세요? 그럼 보통 후회한 적이 당연히 있겠죠. 뭐 장난식으로 말하시는 분은 남편하고 만난 게 제일 후회된다라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럴 때 그쵸. 남의 편, 괜히 남의 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남편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도 만나신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소개자를 얘기하는 거죠. 소개자가 만약에 뭐 라경민 사장님이다 그러면 라경민 사장님 나쁜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아요? 대답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네가 우리를 도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잘해보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오늘 기회를 마련해 드린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계속적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또는 뭐 금요일 또는 특정 날짜에 이제 이런 내려와서 설명을 언제든 해드리니까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 명단에 대한 걸 꼭 찾으시면 다이어트, 건강 그리고 사업적으로 네트워크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명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언젠가는 지금 네트워크 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네트워크를 안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와서 저희가 열심히 키워서 열심히 조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돈만 벌어 가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4만 3천 원 해가지고 오토십을 가지고 14만 원, 15만 원 번다면 한 달에 공짜로 제품 먹으면서 건강 챙기세요. 그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겁니다. 병원 가면 얼마 쓰죠? 몇백에서 몇천까지 써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제품을 먹으면서 예방할 수 있다면 건강에 대한 걸 챙길 수만 있다면 충분히 돈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 안 하면 왕따 당한답니다.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네트워크 한 번도 안 하고 네트워크 안 가봤다 그러면은 친구 관계가 의심된다라고 말할 정도 이런 소문도 있어요. 왜냐? 친구가 없어서 네트워크를 안 가봤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클로징 그렇게 합니다. 가장 열심히 한 거는 저희가 열심히 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저도 불러주세요. 왜냐?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없어요. 보통 이제 40대, 50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남편, 아이 이거거든요. 근데 같은 나이대에 만약에 40대가 왔는데 똑같이 아이가 있어. 공감대는 많이 맞출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이 없어요. 저 찜질방에서 라면 하나만 먹고 하루 종일 생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저랑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케이 너랑 사업할게 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너무 희망적인 희망적인 소리를 해야 되죠 여기. 자, 죄송합니다. 편집.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걸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때 사업이 안 풀릴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고수명수에 그런 말 했어요. 병찬아, 엎드릴 때는 납작 엎드려.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도 꿇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무릎 꿇어본 적은 없어요. 뭐 필요하다면 꿇어야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반계약하고 없는 돈이지만 여기서 살겠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명단만 많이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미팅 다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한두 번 얘기하고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질려서 소개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조직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광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 10명이 광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했을 때 좀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가입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는 없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내려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했을 때 미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필요한 건 그겁니다. 사장님, 여기는 이렇게 매출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사업할 사람 한 명만 찾고요. 나머지 이쪽으로 해서 했을 때 사장님한테 43만 원씩 들어가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내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소개를 해줘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라인을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에 한 명 추천만 해주시고 요 한 명만 해주세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사장님은 조직이 더 커가면은 사장님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생긴다면 그리고 어른들 상대할 때는 무조건 매출을 좀 크게 여기 이렇게 하시면 43만 원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18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최소 이런 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22만 추첨하면 2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됩니다. 2만 원 받으려고 사람 소개하겠어요?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좀 이제 돈에 관심 있는 남자분이다 그러면은 단위가 무조건 억 단위로 얘기합니다. 억 단위, 천 단위. 왜냐? 경상도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약간 가오가 지배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충분히 이제 좀 큰 단위를 얘기했을 때 좀 많은 반응을 보이시고요. 여성분들은 좀 현실적인 금액, 이만큼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초반에 또 필수적으로 피할 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이 사람이 보상 플랜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벌고 싶은지를 소개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버는지를 알고 싶어야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억 단위로 벌고 싶어. 이거는 허황된 소리예요.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근데 천 단위까지는 어떻게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천 단위 벌다 그러면 그 천 단위에 맞춰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나는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서 좋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 단위 얘기하면은 허황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게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얘기한 게 약간 횡설수설했어요. 침묵이 일어나니까 침묵은 긍정이라고 횡설수설한 게 맞나 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보상 플랜에 대한 거 이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공감대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처음 만난 분이잖아요. 처음 만난 분이 저한테 모든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줘야 되냐? 이 사람이 여기에 온 이유. 그냥 친구 때문에 끌려왔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여기 왜 오게끔 했는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풀려야 보상 플랜을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먹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미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목적에 대한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목적이 명확해가지고 난 이 사람에게 오늘 보상 플랜을 무조건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설명 따윈 듣지도 않고 너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보상 플랜 들어. 막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최악의 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야 추가적인 것들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딱 강의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제 말이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저석으로 해서 꼭 돌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미팅할 때 필요한 거는 저는 무조건 눈 보고 얘기합니다. 눈 보고 잡아먹었듯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멘트 할 때는 무조건 눈 보고 얘기합니다. 왜냐? 필요한 멘트는 꼭 눈 보고 얘기해야지 전달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 보고 얘기를 해서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은 어렵게 설명하고 할수록 점점 더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팩트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아침에 줌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